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걸핏하면은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이 돌연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상회담 재개 준비를 서두르는 눈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은 이 개각을 통해서 아베 친정 정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추석 때 고향 내려갑니까? 네, 저는 이번에 저희 집과 이제 처가를 같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신혼이지요? 네, 아직 신혼이라서 예. 챙겨야 됩니다. 추석 때는 좀 북한이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요새 뭐 북미 관계나 북한 상황을 뭐 당장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워서요. 예. 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일단 볼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가장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 존 볼턴 해임을 했는데 트럼프가 SNS로 했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그 미국 시간으로 10일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예.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지난밤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당신의 헌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또 나는 그의 많은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고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사임을 요청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고위직 인사들을 해임을 할 때도 트위터를 사용해 오긴 했지만 네. 특히나 이번에는 볼턴 보좌관에게 좀 불만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많이 담아서 표현한 게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그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반감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북미 대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된 시점에서 이 볼턴 보좌관이 해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입니까? 네, 외무성 제일부상입니다. 외무부상 제일부상이죠. 네. 최 부상이 최근에 미국과의 대화 우리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9월 하순까지 뭐 구체적인 일정까지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보도를 봤다.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1일 그 판문점 북미 회동 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되게 교착 상태가 이어졌지만 예. 그 막후 대화는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그 말한 걸 보면 지금 북한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표면상의 교착 상태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실무진 간의 만남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단초는 좀 마련된 게 아니냐 그런 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볼턴의 경질과 지금 또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만남에 대한 어떤 어필 이런 것이 상호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북미 양측이 지금 대화를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인고 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 구구절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 이제 사설을 통해서 말을 한 거 보면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서 혁명의 뭐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예. 그 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점령하자 그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그 7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초명한 가운데 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희망을 다시 내보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5개년 전략이니까 2020년 내년 내에 뭐 대북 제재 해제가 됐던 아니면은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체제 보장이 됐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어찌 됐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2월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에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 관리가 필요한데 네. 이런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말씀하신 볼턴의 뭐 해임 그런 것들이 엮어 들어가면서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예. 최 부상이 그런 언급을 하고 트럼프가 또 화답을 하고 그런데 10일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크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뭐 무력 시위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기로는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에 네. 그러니까 미국의 체제 보장 조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이나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인 반면에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체제 보장, 예컨대 뭐 북미 수교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사이에 안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당장의 핵과 미사일로 그 발생하는 그 빈틈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예. 그랬을 때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 뭐 방사포라던가 예.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걸 위해서 그 무기들을 완성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뭐 사과 비슷한 그런 취지의 말도 했고 그런가 보면은 또 계속 또 뭐 미사일을 또 쏘기도 하고 그 속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북미 대화의 어떤 그 진행되는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네. 서로 대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실무진 간에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패턴상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으로 그 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답습할 것인지 이번에는 또 다른 판이 벌어질 것인지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 자체도 다르고 예. 그다음에 서로 그 비핵화 해법을 놓고 좀 합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뭐 해임되긴 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에 입각한 그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 왔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 왔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된 과정도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실무진들이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이제 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 불발되면서 예.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기로는 그 어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무진 간의 그 협의에서 95%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그 문 대통령 말씀대로 70년을 뭐 떨어져서 살았던 사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단기간에 될 거다 그런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베 정권을 WTO에 오늘 우리가 제습을 했죠. 네. 오늘 개각을 했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1시 30분 전으로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근데 예. 일본 언론발로 사실상 이제 내정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가장 그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이 고노다로 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 강경한 입장, 강경파라는 입장, 그리고 아베의 추측근이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내부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위상으로 옮기게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일 관계가 좀 악화를 촉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제시한 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 것이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로 촉발이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쩌면은 이게 관리를 했어야 될 고노다로 외상이 원래는 그 우리나라 그 주일 한국 대사에 대한 뭐 막말 논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번에 경질되는 게 아닌가 했던 그 고노다로 외상이 방위상으로 오게 되면은 네. 이제 고노 외상 측면에서는 한국 책임론을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의 실책을 만회하거나 혹은 네. 그 내각 내에서 본인의 자리를 좀 이렇게 구축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노다로 외상 외에 다른 인물들, 어떤 주요 인물들이 중용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을 네. 보면은
그 모테기 도시미스 현 그 경제재생상이 아마도 그 고노다로를 이어서 외무상으로 갈 것이다.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모테기 도시미스 현 경제재생상이 이제 경제재생상. 네, 경제재생상이 이제 외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테기 경제재생상 같은 경우에는 우익단체 일본 회의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에 몸을 담는 등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문부과학상에 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 하기우다 고이치 현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임명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이게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민당 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일본군 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로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문부과학상이 이제 초, 중고 일본 교과서 검정 등 일본의 역사 인식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공유하는 우익 사관을 갖춘 일본 사회의 이 새로운 문부과학상이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가장 우리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에.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 이후에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평화헌법의 개정, 자위 대 자위군 승격 이런 수순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아베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된다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본 내 개각 특징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인물들이 구성이 된다면 네. 또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직 발표 전이지만 뭐 명단이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 그대로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이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친정 체제 강화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베 총리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집권을 했다가 1년 만에 낙마를 하고 2012년 12월에 재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중의원 해산을 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겨오면서 지금 뭐 8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결국에 지금 자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일본에선 우리의 공천, 그걸 공인이라고 하는데 예. 공인을 받은 의원들 입장에선 대놓고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내각 예컨대 고노다로 외상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고노 요헤이라고 그 고노 다마를 직접 그 한일 관계 개선을 말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고노다로 외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예. 그 일본 내각 인사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하고 좀 별개로 아베 예.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 10월 22일이죠.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우리 측 인사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없지만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낙연 총리가 갈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어떻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우리가 대화 제의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았습니다. 예. 또 7월 중에 특사를 2번을 보냈는데 이것도 모두 무의에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기조라는 것도 아직 감지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관 얘기가 있었죠. 네. 개별 기록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소식을 듣고서 뭐 격노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대통령들이 개별 기록관을 짓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원래 통합 기록관을 지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우리나라가 약간 기록 문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이관했던 기록이 지금까지
그 거쳤던 모든 대통령들의 기록보다 더 많았다, 뭐 그런 류의 말도 있어서 이참에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여론상, 그러니까 세금을 써가지고 또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그런 식으로 기록관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뭐 성역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좀 격노하고 이제 우위로 돌려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그 취재를 잘 해와서 참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